과제를 봐봐. 필수예제 과제가 선생님 과제가 필수예제하고 확인학습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일단 전제되는 건 있어. 우리가 필수예제로 지금 나가는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6학년 1학기 과정 중에 한번 공부했다라는 전제 하에 나가는 진도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홀수범 문제를 좀 먼저 풀어주는 거잖아. 접근을 해봤지.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접근법을 알려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혼자 되나? 혼자 해도 이게 되나를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초등학생이니까. 곧 있으면 중학생이잖아, 그지?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 5학년에서 6학년 딱 됐을 때 갑자기 습관이 확 좋아지거나 여러분들 태도가 확 변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습관은요, 계속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은 사실은 습관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나쁜 습관은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 뛰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야.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 깨져요. 누구 핑계를 대? 시간 핑계를 대? 선생님 핑계를 대? 뭐를 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리하는 걸 시키면 내 잘못이긴 하지. 선생님이 뭐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왜 숙제 안 했냐 이건 할 말이 아닌 거야. 거기다 대놓고 시간 없어요 라는 핑계 대는 게 제일 비겁한 거고. 그냥 안 한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이게 뭐 죄를 졌으니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해야 될 거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거든. 여러분들이 손해라 함은 이 단원, 이 내용을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알고 나머지 좀 모르겠는데 넘어가. 또 확인학습에서 또 엄청 틀려.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 선생님이 또 적당히 또 타협을 해줘.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 실력 저하가 나. 실력 저하가 난다 함은 그냥 못하는 거야. 근데 못하면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 어, 먼 얘기 같은데 이제 직업과 진로가 있어요. 직업과 진로가 있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거쳐가야 하는 단계 있죠. 이 단계가 뭐예요? 직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길 안에는 여러분들이 싫던 좋던 의무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대학원을 갈 건지 말 건지, 또는 내가 대학원을 넘어서 박사과정도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취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 과정에서 봐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아주 특수한 학교에는 진학을 할 수는 있어. 응? 특히 고등학교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면 선택권이 많이 줄기는 하지만 좀 어려운 말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과학고나 이런 게 선택은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도전이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들 같은 학년 친구들이 한 32만 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 6학년 한 30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30만 명 중에 한 1만 명 정도는 그런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그럼 약 3%죠. 여러분들이랑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 한 3%는 뭔가 특수한 고등학교, 여기서 특수하다 함은 어떤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처럼 어려운 걸 공부하는 학생들을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가는 학생이 약 3%, 2에서 3%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약 97에서 98% 정도의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도전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할게. 알겠어? 다른 세상의 이야기. 뭐 이 중에도 이런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우린 아직 이쪽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대학 갈 거니? 또는 대학원에 갈 거니? 취업할 거니?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전들이란 말이에요. 선택과 도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선택과 도전이라 함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만약에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학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수학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는 해야 돼. 영어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해야 돼. 아,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세대에서 영어를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의 귀천은 없어. 어떤 직업이 더 귀하고 어떤 직업은 더 천한 건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있어. 여기까지 됐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 돈만 많이 벌면 돼? 아니야. 뭐도 있어야 돼. 시간을 조금 쓰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위험하지 않은 직업. 우리가 봐봐. 얼만큼 위험한가, 나에게 얼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보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직업을 선택한 어떤 기준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재미를 느낀다는 건 직업에서 찾을 수는 없어, 사실 솔직하게.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서 야구를 시작을 했어. 그리고 야구에 재능도 있어. 근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강해져.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공부도 비슷하거든? 열심히 한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잘해야 돼. 이해가 됐어? 선생님 아까 전제했던 게 뭐냐면 과제를 좀 안 했어. 좋아. 그럼 확인해보자. 확인학습과 테스트 때 아주 잘해버리면 과제를 좀 불성실하게 해도 선생님이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몇 년째야? 15, 16년째 학생들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거든? 불성실한데 잘하는 친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라고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증명된 거야. 안 했는데 잘하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안 해봤는데 그걸 잘한다?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본 애야. 또는 자전거를 별로 안 타봤어. 자전거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 탄다. 또는 나 자전거를 잘 탄다라고 말하는 게 믿겨, 안 믿겨? 안 믿기지. 그럼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봐야 돼? 그럼 너 한번 타봐. 그럼 진짜 자전거를 잘 탄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물론 조금 이해력이 좋고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타고남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래. 사실은. 책을 많이 근데 중요한 건 읽고 그다음 독후 활동이야. 책 읽고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긴 한데 잘 들어봐. 너네가 생각을 해봐. 니네 위험한 일 할래? 안 위험한 일 할래? 시간이 많은 남는 일을 할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일을 할래? 돈을 많이 받고 싶어? 돈을 적게 받고 싶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싶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싶어?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다 똑같아. 누가 위험한 일 하고 싶겠니? 위험하지 않은 일 하고 싶지?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만 쓰고 일하는 걸 좋아하겠지.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을 거고 스트레스는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직업을 많이들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은 몰려 있는 거야. 여기도 이해됐어? 그럼 그런 직업들은 어떨까? 잘해야 돼. 잘 생각해. 그 직업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야 돼. 그 직업에서 원하는 일을 아주 잘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잘해야 돼.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를 하는 거는 태도 때문인 거지. 보통 열심히 하면 잘 하게 되니까. 목표가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좀 어렵나? 세상에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 그 안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열심히 안 했는데 잘하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거는, 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옳은 방법으로 연습이 필요해. 아주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잘하게 되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 단원들의 문제를 선생님이랑 하는 것보다 문제수를 10배를 늘렸어. 그거를 밤새도록 공부해. 어? 그러면 10배만큼 잘하게 될까? 그렇진 않아. 그러니 적정한 선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이 분야를 잘 이해했다, 잘 하게 된다라는 선이 있으면 이 이상 더 많이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다른 것도 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선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을 데려다 주는 거야. 이것도 이해됐어? 선생님이 이 이상 더 많이 하라고 시키지 않는 구조야. 너네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 과외가 됐든 다른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딘가에서 누군가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학습량보다 적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는 이 수학 학습량이 여러분들이 막 소름 끼치게 많지는 않다고 난 생각해.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 하기로 한 걸 잘 끝내면 빨리 보내줘. 이게 확인 학습이잖아. 아닌가? 뭐 잘했든 못했든 2시간만 하고 가. 이런 게 아니라고. 확인 학습의 구조가 이거야. 잘하라는 거야.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잘하면 확인받고 가는 거고. 잘 못했으면 잘할 때까지 가르치겠다는 게 확인 학습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이 짜증, 그 다음에 뭐 학원 셔틀버스의 시간 이런 것들로 선생님이 적당히 좀 적당한 선에서 끊고 보내주는 건 있지만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이렇게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그냥 놔두잖아? 언젠간 터져. 문제가 또 돼. 저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해.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야. 돌아와서 공부와 직업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린 거야. 열심히조차 안 하면 잘할 수조차 없어요. 일단 열심히는 해야 되고 목표는 뭐야? 사실은 잘하는 거야. 자, 봐봐. 이런 직업이 있어. 전혀 위험하지 않아. 두 번째, 하루에 2~3시간만 일해도 돼. 세 번째, 돈은 남들보다 많이 벌어. 이해돼?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 행복해. 그런데 이런 직업이 A라는 직업이 있다 치자. 근데 A라는 직업은 세상이 원하는 게 10명이야. 세상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그런데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다 치자. 불가능한 말인가? 선생님 지금 설명이 좀 불가능한 말인가? 아니지.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는 이 10만 명 중에 10명을 어떻게 해?
어떻게? 추첨해? 차라는 순서대로. 좋아. 우린 그걸 뭐라고 해? 선발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겠니? 아니, 너네가 대통령이야. 아니, 그냥 너네가 이 나라의 임금님이야. 임금님이야. 이런 사람 10명을 뽑아야 돼. 뽑겠습니다 했는데 10만 명이 왔어. 그러면 잘생긴 순으로 뽑을래? 키 큰 순으로 뽑을 거야? 아니면 막 로또처럼 뿅 돌려서 뿅 이렇게 뽑을 거야? 뭘로 뽑겠어? 실력으로 뽑겠지. 그러니까 잘한다라 함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해. 실제 능력. 이해가 되니? 어려워? 실력으로 뽑을 거야. 여기서만 실력으로 뽑게 될까? 여기까지 가는 진로 과정에서 이 선발은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마다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때마다 뭔가가 있어. 그게 선발이야. 선발이 있어. 아르바이트도 선발해. 봐봐. 위험하고 시간은 많이 드는데 돈은 조금 벌고 스트레스는 많은 그런 직업까지 선발을 하게 돼, 요즘 세상은. 이해되겠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될 때쯤에는 이게 더 심할 거야. 극단적으로 심해질 거야. 이유는 간단해. 이건 취업의 문제가 아니야. 인류 문명의 발달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간단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을 해서 있잖아. 전문 직업들도 많이 필요가 없어져. 여러분들한테 막 불안을 주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이 세상은 행복한 천국 같은 곳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현실을 알려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뭘 갖춰야 되냐? 실력을 갖춰야 돼. 무슨 실력이냐 그러면 무슨 실력인가? 코미디야? 춤 잘 추면 아이돌은 되겠다. 무슨 실력이야? 일반적으로. 아니, 공부는 실력을 쌓는 방법이야. 공부는 실력을 쌓아가는 방도일 뿐이야. 무슨 실력? 국어, 영어, 수학이야. 다른 거 없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실력이야. 어렵니? 왜? 이 각각의 선발 과정에서 그게 쓰이니까 그래.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설명해 줄게. 왜 국영수 사과인가? 너네가 정말 조금이라도 선생님 말에 절반의 절반이라도 이해한다면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설명 들어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5과목을 잘해라고 얘기해. 저 5과목이 실력을 원해. 여기까지 해야되니? 우리는 이 3과목을 뭐라고 하느냐? 기호학이라고 해. 기호는 뭔데? 기호는 뭔데? 그렇지. 그런 걸 잘 설명해야 돼.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기호야. 알겠어? 근데 국어는 뭐냐면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뜻을 정리하는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국어야. mother tongue, 모국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국어지만 일본인들한테는 일본어가 자기네 국어겠지. mother tongue, 모국어야. 모국어는 생각을 하는 데 쓰는 도구야.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내뱉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국어야.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의 실력을 키워야 돼. 좀 어렵니? 이 생각은 어때야 되냐면 논리적이어야 돼. 좀 어렵나?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라 하면 아주 쉬운 말이야. 말이 되게끔 해야 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게끔 말이 되게끔 생각하는 게 국어야. 영어는 뭐냐면
정보의 기호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은 100%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두 번째, 정보가 영어로 구성됐다 함은 영어 자체로 그 정보를 써먹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이해가 돼? 수학은 사회와 과학을 이해하는 언어야. 사회와 과학은 그 내용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해. 사회가요? 그렇지. 사회는 뭔데? 사회는 뭔데?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들. 과거에는 아주 소규모의 집단들, 그 다음에 소수 민족들, 그러다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 이렇게 인간이 만든 걸 이해하는 게 사회야. 그럼 사회는 뭐가 들어가냐면 정치, 경제, 법, 뭐 역사. 우리는 이걸 설명하려면 수학이 필요해. 우리나라의 영토 넓이, 인구 수, 인구의 분포도, 경제 성장률. 모든 것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 과학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과학은 또 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영수 사과를 잘해야 되거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가 중요해. 과거 선배들은, 여러분들 위의 선배들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잘 맞추면 잘한다라고 실력을 검증해 줬어. 어렵나? 그래서 시험의 세대야.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해되니? 그러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잘한다. 즉 실력을 인정받는 방법이야.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시험을 잘 봐야 된대. 근데 시험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한 가지 영역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잘 구분하려고 만든 제도가 시험이야. 지금의 시험. 근데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어떠냐면 임금님이 주제를 하나 딱 던지면 그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서술해. 그리고 임금님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가장 자기 뜻에 맞는 서술한 사람을 뽑는단 말이야. 그게 과거 시험 제도야. 이 얘기까지만 하고 가도 돼. 알았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뭐 100만 명씩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명이 시험 치른 걸 최소한 며칠 안에 결과를 다 한꺼번에 내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된 답을 찍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 방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좋은 시험 방법은 아닌 거야. 진짜 실력이 아닌 거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가 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했던 거야. 그러니 시험의 세대는 뭘 공부를 많이 했냐? 이것도 공부하지만 한빈 갈까? 졸려? 아니야? 그러면 뭘 잘했어야 되냐면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면 그 실력, 진짜 실력은 약해도 시험 점수는 좋을 수 있었어. 뭘 익히면? 문제 푸는 기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어른들은 20대, 30대들은 수능 시험에서 매우 어려운 아주 긴 영어 글을 쭉 읽고 답을 맞추는 건 잘했어. 근데 그 글이 내포하는 의미를 설명해 봐라라던가
그 글을 읽고 너의 생각을 영어로 써보라라던가 그 글을 읽고 토론해보자, 영어로. 영어로 말해보자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했어. 그럼 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던 거지. 근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거야. 여러분들은요, 기술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세대야. 즉, 객관식으로 안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실력을 다 볼 수 있는 세대야.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국어, 영어, 수학에 그럼 보여줘야 될 실력은 뭐냐? 국어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거야. 영어는 아니었거든? 영어도 그렇게 바뀌었어.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영어로 제대로 글 쓰는 거. 즉, 뭐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에는 MOS 같은 거. 이게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줄 거야. 선생님이 괜히 여러분들한테 영자신문 영어 도서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글을 읽고 나도 논리적인 글을 쓰는 훈련을 지금부터 야금야금 해놓으면 나중에 안 귀찮거든? 근데 갑자기 중학교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갑자기 해보라고 하잖아? 미쳐버려. 근데 그런 영어로 글을 쓰는 실력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살살살살살 해놓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거든?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워.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문제풀이야. 문제풀어 답 맞추는 거 어쩔 수 없어. 수학은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답 맞추는 게 당연한 거야. 사회와 과학은 뭐냐?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무식한 얘기지만 이해해서 암기하면 돼. 무엇을?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적 언어를, 자연이 만들어낸 수학적 언어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야. 지식 과목이라고 해. 이해됐어? 봐봐. 실제로 그래서 학습에서 얘를 실력이라고 하고 얘를 지식이라고 한다고. 여기선 보여줄 실력이 없어요. 지식만 정확하면 돼.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실력이 중요해. 얼만큼 더 잘하는가. 이해가 됐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발 당할 건데 선발 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것들이 쓰인다고. 선생님이 그 영역 중에 여러분들과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야. 너무 쉬운 것만 공부하면 안 된다. 어차피 중학교 나중에 올라가면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만날 건데 선발 당하려면 선발 되려면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데 막상 어려워지는 그 단계에 가서 어려워졌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지. 어려워질 거 뻔히 알아.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고2, 고3 위주로 가르쳤던 사람이야. 어? 그럼 나중에 이 수학이라는 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지 아는 사람이 그러면 적어도 6학년 때는 이런 것도 해야 돼. 라고 정한 기준이 있어. 그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기준이야. 알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건 뭐 내가 공부하는 건지 학생이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냥 가면 안 돼요? 가도 되지. 네 인생인데. 근데 니들 인생이 걱정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는 걱정이 돼서 너네를 잡는 거지.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의 영어 수학 실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 만약에. 근데 내 인생에 큰 타격 없어. 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거고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야. 반대로.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어 던져버린 거야. 쓰레기통에. 안 하게 되면. 근데 나는 그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채점하고 한 문제라도 더 같이 해보려고 하고 이러는 건데 정작 본인들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될 학생들은 자기 인생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선생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학년이어야 되고,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경계선이거든요? 아이와 청소년 어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이와 청소년 사이의 경계선에 있어. 이해가 돼? 언제까지 아이처럼 굴지 말고 안 했으면 하고 가는 기본적인 성실함은 가져라. 선생님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일단 기준 잡는 건 뭘 잡는 거냐면 성실하게 한다라는 그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 이야기 시작을 뭐라고 했어? 좋은 습관은 매번 관리해야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매주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확인학습 때 선생님이 어려워한다고 못한다고 여러분들 비난한 적 있어요? 그건 내가 알려줄게. 다만 이해를 하고 갔는지는 확인할 거야. 이게 내 입장이잖아. 선생님 잘하라고 했어? 하기로 한 걸 일단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먼저 우리가 잡고 잘하는 건 선생님이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 그걸 좀 착실히 따라오면 잘하게까지 되는 거야. 근데 매주 성실히 하는 것 때문에 나랑 부딪히면 안 돼. 성실한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초등학교 더 저학년 친구들 수업은 안 해요. 내가 자신이 없어. 성실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고. 여러분들은 좀 해라, 이거 해라, 왜 안 했냐, 이런 잔소리 들어가면서 공부하면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선발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잘 못 느껴. 선발의 무서움이 뭔지를 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국어 점수가 부족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그 직업을 못 갖게 됐어. 그때 오는 패배감?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방황? 그때 가서 후회를 하겠지. 많은 어른들은 그런 후회를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들을 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어떤 중요한 시점에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선발되지 못한 경험들이 무수히 많아. 응? 많은 어른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어. 부모야, 선생님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잖아. 그치? 나는 우리 아이가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행복을 위해서, 아이의 오늘의 행복,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실력을 실력을 닦아내는 그 시간을 버리면서 행복한다? 그거는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가 지금 일단 붙이고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균형이 중요해. 선생님 그랬잖아. 내가 언제 토요일, 일요일 다 맞춰가면서 하래? 선생님이 내준 짝수번 문제 다 합쳐서 20문제가 안 돼. 수학 문제 20문제도 안 되는 숙제를 일주일간 해오라고 해준 숙제인데 시간 없었다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또 안 했냐고 물어봐? 그냥 안 한 거야. 왜 안 했어?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어? 두 번째는 원래 너네는 그냥 시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강하게 무섭게 시켰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바라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봤거든? 억지로 시켜본 학생들? 실력이 좋아져서 선발된 학생 거의 없어요. 억지로 시킨 학생 중에. 해라 해서 한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 중에 이 실력이 좋아져서 제대로 선발되는 학생 거의 본 적 없어요. 일단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는 학생에서부터 시작이야. 그룹이. 근데 너희 나이 19, 20 돼서 이제 막상 뭔가를 난 여기 꼭 하고 싶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다 이 얘기를 할 거야.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가서는 늦다니까. 그때 가서 늦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6학년까지 구구단도 안 외우고 수학을 단 한 번도 공부 안 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음 달에 시험을 볼 거야. 그 시험으로 90점을 넘어야 어떤 선발이 된다고 해. 그 친구는 한 달 만에 선발될 수 있는 만큼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안 될걸? 지식도 부족하지만 연습도 부족해. 경험도 부족해. 안 되겠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안 하면, 지금 선생님 비유했지? 6학년이고 중1이야. 인생 뭐 있어? 일단 행복해야지. 불성실하게 해야 될 거 그때그때 안 했어.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고2가 됐어. 6년이 지났네? 고3 되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선발 인원 100명? 점수 딱딱딱 기준 딱 섰어. 그럼 고3 돼서 갑자기 선생님 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달에 있는 시험을 통과할 겁니다. 누가 믿어줘? 두 번째, 그걸 누가 해내? 불가능해. 선생님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격보다 훨씬 높아요. 차이가. 체계가 바뀔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끝날 때쯤 중학교 갈 때 무리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보다 높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만으로 여러분들 중학생 되잖아? 국영수 다 깨질 거야. 태도까지 안 좋으면 아예 불가능이야. 그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이 차이보다 훨씬 커요. 그럼 선생님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얘네들을 가르쳤다니까? 선생님은 얘네들만 가르쳤지, 얘네들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해줘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 정도 실력 쌓아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잘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보이는 거야. 그렇게 고등학생을 10년 넘게 가르쳤어. 해보니까 방법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거야. 실력을 쌓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꼬박꼬박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 그래서 그게 과제와 확인학습이야. 두 번째.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성실하기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은 수학을 올바르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 장담할 수 있어. 너네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잖아? 너네 수학을 잘할 수 없어. 특히 성실하지 못한다? 게임은 끝난 거야.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선생님이 잔소리도 하고, 막 여러분한테 막 좀 하자. 때도 쓰고. 이게 어른이 할 짓이야? 그래도 하잖아. 좀 하고 가자. 이유는 뭐야? 너네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너네 학년이면 알아들어야 돼. 아직도 못 알아듣잖아? 그럼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선발해야 되는데. 세상엔 성실하면서 똑똑한 애들이 넘쳐나. 알아? 성실한데 똑똑하기까지 해. 이런 애들이 아주 많아. 그런 아이들을 빼고 여러분들이 선발될까? 아니지. 선발 되게 노력을 해야지. 선발 안 되면 어때? 그럴 수 있잖아.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까지가 의무교육이야. 그 뒤로는 도전이라고. 그 뒤로는 선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되거든? 도전 안 해도 돼. 그 대신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 내고 가는 거야. 위험하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고 돈은 못 버는데 스트레스는 엄청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내몰려서. 아니면 백수가 되던가.
아니면 인생 한 방을 노려서 로또를 산다던가. 아니면 제일 마지막 최악의 수단이 뭐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최악의 방법이겠지. 반대로 실력을 잘 쌓으면 위험하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모든 어른들은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 선발 과정에서 선발도 되었다가 탈락도 하면서 인생을 배워왔을 거 아니야, 어른들은. 근데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 그 이유는 이거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줬잖아. 생각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정보 취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와 과학을 보는 언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5과목을 주된 선발하는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에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객관식으로만 시험 문제를 풀었으니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기술만 익히는 이상한 나쁜 방법들도 있었어.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해보라고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서술해보라고 시키는 평가로 바뀌고 있어. 이미 다 발표됐고 여러분들 세대는 수능 체계도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태블릿으로 수능 볼 거야. 종이에다 시험 안 봐. 기계로 시험 봐.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채점할 거야. 객관식이 아니잖아. 글을 쓰게 될 거야. 여러분은 이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막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성숙도를 가져야 돼. 성숙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에 대해서 아씨 엄마가 시키니까 또 학원 가고 선생님이 또 잔소리하니까 에이 짜증나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금요일 확인학습이니까 목요일 밤에는 해야 되고 목요일 밤에 못하니까 확인학습 목요일 1시간 전 학교 끝나고 막 부랴부랴 숙제해서 와. 그러면 확인학습 결과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 서로.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미리 해라. 입력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시험까지 별로 틀리지 않고 쭉 가고 확인받고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설계해놓은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수학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과제를 해온 상태라던가 과제를 해온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태도 때문에 쌤이 이 잔소리 하기 시작한 거야. 어디 감히? 어디 감히?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 숙제 안 했어? 그래 숙제 안 한 거 놔두고 가 집에. 안 남겨. 여러분들 앞에 책 앞에 한번 훑어보세요. 선생님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보다 틀린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더 꼼꼼하게 봐줬을 거야. 응? 나 안 해도 돼. 채점하고 틀린 거 알아서 고치라고 하고 뭐 선생님 저 오늘 많이 틀린데 어떻게 해요? 가 그냥. 난 그게 제일 편한 사람이야. 근데 왜 그린 챌린지 해라 틀린 거 다시 봐라 오답 노트 써라 개념 노트 써라 엄마한테 가서 개념 설명해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수학을 잘하게 되거든.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또 숙제는 그냥 하는 거야. 숙제를 안 하는 것도 그냥 안 한 거야.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냥 안 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팔 부러져서 기부사연, 동준이도 경험 있을 거야. 난 학생이 아픈 거하고 공부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른팔이 부러졌어. 왼팔로 써. 다리가 부러졌어. 공부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너희들이 목 위로만 안 다치면 공부와는 상관없어. 우리 인류의 근대 과학자 중에 온 몸이 굳어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과학자가 있었거든? 알아? 스티븐 호킹이란 박사님이야. 그 사람은 목 위로만 살아있잖아. 몸의 모든 기능은 다 멈췄거든? 공부를 평생 했어. 그래서
몸이 어디 아픈 것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숙제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핑계는 없다. 그냥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 그냥 안 하는 거. 어떻게 고치면 돼? 좋은 습관으로 덮어야 돼. 그냥 하는 습관을 만들면 돼. 아시겠어요? 자, 1시간에 가까운 잔소리였어. 들을 만한 잔소리였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와 같은 잔소리를 앞으로 거의 하진 않을 거야. 한 번은 들어볼 만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한비 찍어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신 못 차린 거. 아직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에도 있거든.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 그런 학생들은. 자, 어쨌든 오늘 거 해보자. 다시 한번 연결해보자. 연결 안 되면 그냥 갈 거야. 뭐 선생님 문제 번호 부르면서 갈 거야. 응, 켰어. 자, 한번 이것과 상관없이 자, 한번 봅시다. 이번 단어는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죠. 분수의 나눗셈. 그래, 연결 안 되면 화면 끄고 하려고.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껐다가 왔는데 안 되네. 그건 아니고. 됐다고? 이번에 연결 안 되면 그냥 끄고 갈게. 꺼도 돼, 사실. 5초의 시간을 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안 되지? 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냥 해. 잠깐만, 요거 끄고. 자, 보자. 야, 분수의 나눗셈인데 분수는 뭐야? b의 값이야. 하나 그냥 들어. 전체분의 부분을 나타내는 비율, b의 값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고 그냥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로서도 분수를 써. 그치? 그러면 이번 단어는 비율과 관련된 거야, 수와 관련된 거야? 수로서의 분수를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분수의 나눗셈인데 첫 번째 그리고 나눗셈 뭔데? 곱셈이라는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야.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 그러니까 네모 나누기 세모는 동그라미다 라는 거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네모다. 이 상황을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일단 인식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네모를 세모씩 몇 묶음으로 나눌 수 있나를 나타내는 계산식이야. 맞지? 자, 그러므로 분수 계산하는 방식을 좀 보면은 1번 분모 같다면 분자끼리만 나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분모를 갖게 할 수 있어요. 분모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눗셈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걸로 하지 맙시다. 그냥 숫자로 할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을 해. 읽어. 7분의 6은 7분의 3씩 몇 묶음? 두 묶음.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같다면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크기가 몇 배인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나눴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부모가 같으면 분자끼리잖아, 일단. 그러면 뭘 해? 통분. 그러니까 분모가 같게 하는 걸 통분이라고 하잖아. 그치? 통분을 해. 28분의 24 나누기 28분의 21. 그쵸?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건 어떤 계산을 한 건지. 이것은 7분의 6에 일단 얼마분의 얼마로 곱한 거야? 4분의 4로 곱한 거죠. 자, 나누기 4분의 3에는 얼마로 곱한 거야? 7분의 7을 이렇게 곱한 거죠. 맞아요. 이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나눗셈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걸 다시 분자끼리만 계산을 남겨봅시다. 6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7이죠. 어렵나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거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분모로 좀 나눠보면 3 곱하기 7분의 6 곱하기 4죠. 그런데 이 분수를 잘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봐봐. 그러면 7분의 6 곱하기 뭐가 된 거야? 3분의 4로 서로 쪼개서 곱셈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나누기 4분의 3이 뭐가 된 거야? 곱하기 3분의 4가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은 결국 나누기 분수를 곱하기 역수로 계산하면 된다.가 계산 방법이 되는 거야. 이 단원은 근데 아니, 이 단원 자체의 제목이 나눗셈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강을 보시면 분모가 다를 때 분수끼리의 나눗셈 괄호 방법. 이해가 돼? 자연수와 분수의 나눗셈 방법.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단원의 기본적인 건 나눗셈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눗셈 하는 방법은 뭔데? 곱하기 역수. 그럼 끝이야. 하기 때문에 나눗셈 하는 방법을 잘 익혔고 그 나머지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 단원과 상관없는 내용들일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요소는 여러분들이 분수의 나눗셈 하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이해가 되니? 자, 짝수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판에다가 직접 바로 가지고 할게요. 자, 페이지 31쪽 볼게요. 두 계산식 결과 중 더 큰 결과 안 해도 되겠죠? 나눗셈 하면 되고. 그러니까 분수의 나눗셈 방법만 가지고는 쌤이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예요. 이게 틀리는 이유는 관계 때문일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가? 자, 봐봐.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가 있고요. 집에서 병원까지가 있어요. 자, 말하는 대로 써야 돼. 학교까지의 거리는 병원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가 이 상황이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므로 네모는 거꾸로 계산해봐. 어떻게 돼? 학교까지의 거리 나누기 병원까지의 거리다. 이해됐느냐? 지금 4번 문제를 틀린 건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학교까지의 거리랑 병원까지의 거리가 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 분수를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병원을 학교로 나눠야 될지 학교까지 거리를 병원으로 나눠야 될지 판단이 어려웠다면 그게 혹시 어려웠다면 이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간 찝찝한데 말이지. 찝찝한데 그냥 이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럴 수 있어. 항상 관계를 먼저 쓰시고 여기서 구하라는 게 네모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죠.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12분의 7 써 나누기 병원까지 거리 8분의 3 계산해. 자, 12분의 7 곱하기 역수 곱하기 3분의 8 약분의 9분의 14죠. 1과 9분의 5 끝.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묻는 거야 사실은. 이게 묻는 거야. 이게 묻는 거고 근데 뭐 계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조건은 수구. 그래서 뭐 해설을 뭐 딱히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해됐어? 그래서 4번을 틀렸다면 이 관계 정리를 안 하고 시작을 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이요? 자, 볼게요. 마찬가지죠. 영어 시간은 수학 시간의 몇 배인가? 자, 물어보는 거. 영어 시간은 수학 시간의 몇 배인가? 이거죠. 고로 네모 구해야 되니까 네모는 거꾸로 계산 어떻게 돼요? 영어 나누기 수학 시간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나왔네. 어떻게 돼?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3 이해가 됐어? 물론 곱하기 역수해도 되고요. 이 문제는 좀 쉽게 보이는 게 뭐냐면 분모가 4하고 16이잖아. 16으로 통분해버리면 더 계산이 빨리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로 정리를 합시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6 약분해서 답은 4배. 끝이죠? 자, 넘어갑니다. 32쪽 갑니다. 8번 어때요? 내는 뭐지? 내는 뭐지? 8번 해야 되죠? 봅시다. 자, 8번 묻는 거 뭐야? 1리터는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나요? 이건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비례식이긴 합니다. 왜냐면 조건을 볼게요. 조건을 보면 여기 문제 칠판에 떠있으면 좋은데 15분의 11리터로는 얼마를 칠할 수 있느냐? 14분의 11 곱하기 5분의 2 제곱미터를 칠할 수가 있죠. 맞, 5분의 4네요. 5분의 4. 선생님이 왔다 갔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 칠판에 문제를 띄워놓고 문제 풀다가 이게 왔다 갔다 보려니까 선생님 더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야. 결국 얘가 이렇게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나눠야 1이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 숫자의 크기나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눗셈 결과가 1이 되는 건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똑같이 15분의 11로 나눠주면 1리터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오겠죠. 이 관계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아니야? 괜찮아? 좋아.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중간 계산을 해놓는 게 좋냐 안 해놓는 게 좋냐 문제에 따라 좀 다르잖아. 이 정도 파악했으면요,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누는 것보다 봐봐, 14분의 11 곱하기 5분의 4가 전체 어쨌든 넓이죠. 이거를 15분의 11로 나눌 거 아니니? 자, 곱하고 나눴어. 근데 모두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이 왜 이 중간 계산을 안 했을까? 얼마?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안 해도 되겠죠? 크기 비교만 해봅시다.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는 어떻게 크기 비교하죠? 이거 쓰세요. 자, 봐봐. 이거 지금 5학년들 하는 건데.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크기 비교는 언제나 분수가 나타내는 값을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아는 것들 그냥 정리합시다. 분모 같으면 어떻게 되죠? 분자 큰 쪽이 더 크다.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걸 통분이라고 하고, 그때 같아지는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공통분모는 분모의 공배수이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까지가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의 덩어리가 돼 있어야 돼. 일단 그치? 두 번째, 분자가 같다면, 지금 상황이 분자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분모 작은 수가 더 크다. 이거는 정리돼? 2번도 설명 안 해도 되겠어? 3번 보수 1에서 자신을 뺀 수가, 보수가 작은 수가 더 크다. 타이밍 딱 좋게 왔네. 한비야, 치과 치료 아팠어? 어떡해. 오늘 남아서 하지 말고 좀 이따 잠깐 쉬는 시간에만 해도 될 것 같아. 몇 문제 없어서. 오늘 뭐 집에 가는. 근데 어이구야, 기운이 없어서 어떡하냐. 뭐 했어? 신경치료 했어? 그러면 알았어. 말하기 아픈가 보다. 자, 봐봐. 1에서 자신을 뺀 수를 우린 보수라고 해. 보수는 분모와 분자, 즉 분모에서 분자를 뺀 분모와 분자의 차가 같을 때 쓰기에 좋은 방식이야. 자, 볼게. 자, 봐봐. 지금 나와 있는 분수가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5분의 4가 있죠? 3분의 2가 있죠? 8분의 9가 있어요. 내가 얘를 비교를 할 거야. 분모를 같게 하려면 셋 다 서로 소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곱해버려야 돼. 120이야. 통분하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할게. 분자 같게 하는 건 36이야. 그쵸? 어렵나 혹시? 2가 4의 약수니까 4랑 9만
보면 되거든. 4랑 9를 곱하면 돼요. 서로 소니까. 36으로 모두 같게 해도 돼. 공약수가 1인 관계야. 그러면 그래 5학년 때 서로 다 했는데 36으로 분자를 맞출 수도 있어. 맞춰볼게. 이렇게 돼. 분자를 갖게 만들면 분모가 제일 작은 수가 제일 크지. 그게 아니라 잘 봐봐. 이 세 개의 분수의 특징이 있어. 분모랑 분자 차이가 얼마예요? 마지막에 8분의 9가 아니라 9분의 8인데? 분모 분자 차이가 1이죠? 그러면 1에서 얘네들을 빼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1이라는 전체 값에서 얘를 빼고 남은 애들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내고 남은 것, 조금 걷어내고 남은 것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니 크기가 가장 어떤 수냐 이거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거래. 그럼 가장 큰 수는 누구야? 얘가 가장 큰 수죠. 얘가 가장 작은 수란 말이야. 뭐 맥시멈 미니멈이야?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야. 이해되니? 어렵나 혹시? 이거? 분모의 분자 차가 모두 같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가 모두 1이거든. 그래서 1에서 얘를 뺀 값을 확인해 보면 분자가 같아져. 왜? 분모가 나타내는 게 전체 조각이고 분자가 나타내는 건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 둘의 차가 같다는 건 남은 조각 있죠. 남은 조각이 서로 개수가 같다는 거야. 즉 분모와 분자가 그 차가 같은 분수들을 비교할 때는 즉 이렇게 일씩 차이 나는 분수를 비교할 때는 1에서 각각을 뺀 값들을 밑에 싹 써보면은 알 수가 있어. 더 많이 걷어내면 조금 남고 더 조금 걷어내면 많이 남는다. 이게 보수의 관계야. 이해됐어? 나랑 지금 수업하는 5학년들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서로소까지.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해하는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안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제 수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어쨌든 그러면 가장 큰 수는 9분의 8이고 가장 작은 수는 3분의 2죠. 맞아요? 나눗셈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분모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 갖게 해서 분자끼리 나눗셈도 가능하지만 우리 일단 연습은 무조건 곱하기 역수를 해본다. 3분의 4죠? 그래서 1과 응? 위로 한 개에 부딪혔다, 다 썼다 이런 뜻이야. 데이터를 다 썼다. 넌 이제 데이터가 다 말랐다. 너의 핸드폰은 이제 고철이다. 아무짝에 쓸데없다. 데이터가 소진됐다. 이런 말이야. 많이 남았네. 카톡만 하면은 한 달치는 쓰겠네. 오늘 기계가 진짜 아주 심각하게 나를 괴롭히네요. 기계를 고쳐야겠어. 자, 해봅시다. 짝수번 12번 볼게요.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띄우는 게 참 속상해요. 자, 볼게요. 떡볶이를 만들고 순대를 만들다 쪘다 다 요리한다는 뜻이죠. 떡볶이를 만들고 순대를 쪘고요. 1인분의 무게는 이렇게 됩니다. 순대 1인분에는 이만큼입니다. 모두 팔았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해야 되나요? 그쵸. 글은 긴데 조금 단순하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팔고 있어? 떡볶이, 순대, 몇 인분씩 팔았냐? 알면 되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왜냐? 조건이 현재 있는 게 14분의 11kg 있는데 이걸 얼마로? 28분의 1kg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순대는 떡볶이고요. 순대가 8분의 7이 있는데 8분의 1씩 담는 거죠.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됐어요? 떡볶이 먼저 봅니다. 14분의 11. 자, 이거 역수 취하면 1분의 28이니까 28이에요. 22접시. 떡볶이 22접시 나와요. 맞죠? 그 다음 순대는 분모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냥 7그릇. 7인분 나오네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가격 가격 물어보면 22인분 2,500원짜리 22인분 7인분 3,000원짜리 됐죠? 55,000원 21,000원 76,000원 어때요? 막 너무 어렵나요? 상황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글만 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문장제로 나온 문제가 그냥 길다고 해서 처음부터 덜컥 겁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국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긴 글들을 많이 읽잖아요. 이 정도 길이의 글을 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민주가 있고요. 민주만 있네요. 다른 친구는 없네요. 민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민주의 이야기야. 자, 민주 기준으로 4시간씩 12일 동안 그럼 몇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민주의 48시간은 결국 얼마? 15분의 8의 일을 한다. 15분의 8의 일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아요?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일정할 때 5시간씩 일하여 전체의 9분의 8만큼 하려면 즉 5시간씩 며칠을 일하면 그럼 이게 전체 일하는 시간이죠. 일하면 이 값은 9분의 8의 일을 하게 될까요? 이것도 비례식이에요. 어렵나요? 상황 이해가? 48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일합니다. 그럼 5 곱하기 네모는 9분의 8이 된대요. 자, 이걸 비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쓰는 게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48에 대해서 15분의 8의 일을 한다는 것과 5 곱하기 네모만큼 일하는 것으로 9분의 8의 일을 해낸다가 같다. 1시간에 해내는 일의 양이 같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 똑같은 상황을 3가지로 풀어볼 테니까 셋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돼요. 물론 쓰는 건 셋 다 써야 되겠지만. 자, 비례식에서의 핵심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어떻게 곱한 것? 이렇게 곱한 것, 요렇게 곱한 게 서로 같다죠. 곱해 볼게요. 15분의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와 48 곱하기 9분의 8이 서로 같다. 이해됐나요? 그럼 봐볼게요. 3이죠. 이게 3분의 8이잖아. 그러므로 네모는 여기서 더 계산 안 해도 돼요. 일단 멈춰.
왜? 이거 거꾸로 계산할 거거든. 이해됐어? 거꾸로 계산해 볼게. 48 곱하기 9분의 8 나누기 3분의 8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면 나누기 3분의 8은 뭐가 돼요? 곱하기 8분의 3이 되죠. 그냥 공간 없었으니 지우고 썼어요. 네모는 16이에요. 약분 다 되니까. 16일. 이 방식 이해됐어요, 혹시?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아, 그냥 단위 다 쓸게. 자, 요렇게 쓰자. 시간이라고 하고 일이라고 할게, 그냥. 48시간은 15분의 8이야. 그런데 나는 9분의 8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가 궁금해. 이게 궁금해. 이해됐어? 얘가 바로 일로 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뭘로 먼저 가야 되냐면 이런 걸 단위라고 하는데 일로 먼저 가는 거야. 전체 일을 끝내는데 몇 시간 걸릴지를 먼저 보는 거지. 이게 왜 쉽냐면 봐봐. 동그라미 네모에 동그라미를 뭔가로 나눴는데 결과가 1이고 싶어. 뭘로 나누면 된다고? 자기 자신. 4는 4로 나누면 1이고 5는 5로 나누면 1이고 3은 3으로 나누면 1이고 10은 10으로 나누면 1이고 3분의 2는 3분의 2로 나누면 1이야. 언제나 자신으로 나누면 1이야. 그렇기 때문에 1로 만드는 계산은 대단히 단순해, 생각보다. 얼마야? 자기 자신 15분의 8이야. 맞아? 그 다음 1에서 9분의 8로 가는 건 곱하기 9분의 8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를 들렸다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생각이 더 쉬워. 그러면 이쪽에서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두 번의 계산이 필요하겠지. 그게 뭐야? 15분의 8로 나눴다가 9분의 8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돼? 이러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다 필요가 없어. 봐봐. 48을 기준으로 나누기 15분의 8 곱하기 9분의 8은 48 곱하기 8분의 15 곱하기 9분의 8인 거야. 맞아? 15분의 8 9분의 8 1 3 5 왜 80이 나오지? 아, 미안해. 이게 5 곱하기 네모죠? 아무튼 80시간입니다. 그래서 80시간이에요. 이해됐나요? 전체적으로 80시간이 필요한 거고 5일씩이라면 며칠? 5시간씩이라면 16일이다. 됐나요? 이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보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관계를 파악해야 돼. 이해됐어? 이거는 관계 파악을 위해서 비례식으로 한 번에 쓰는 방식이야. 자, 비례식이 더 좀 나은가요? 얘가 더 나은가요? 둘 다 복잡해요, 혹시?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가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학년과 이제 다음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 이 방법이 맞아요. 이 방법이 맞아. 근데 계산만 똑 꺼내서 좀 계산 위주로
좀 편하게 보려면 이쪽이 계산 위주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야.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올라가면. 어쨌든 둘 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 됐나요? 둘 다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16번 볼게요. 화면에 문제를 못 띄우니까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죠? 자, 16번 볼게요. 정리해도 될까요? 보겠습니다. 어떤 분수의 16분의 9를 곱한 값을 소수로 나타낸 다음 소수 두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8이 됐는데 이러한 분수 중에 분모가 135. 뭔 말이야 이게? 일단 관계를 먼저 싹 정리해보고요. 묻는 걸 나중에 찾아봅시다. 상황을 보면 어떤 분수가 있어요. 어떤 분수를 분모, 분자를 모두 네모, 세모,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분수 전체를 네모라고 할 수도 있어. 일단 분수 전체를 네모라고 해볼게. 이렇게 긴 분수가 하나 있는데 16분의 9를 곱한 값. 여기에 16분의 9를 곱한 값은 반올림해서 얼마? 0.8이 되었대. 그랬을 때 분모가 135인 분수. 기하 분수는 아니죠. 그냥 분모가 135인 분수. 그 중에 분모 얼마? 135인 분수. 개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게 뭐냐? 반올림하여 0.8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분수의 분모가 135란 이야기죠? 여기 네모라고 해볼게요. 반올림에서 0.8인 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 반올림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어림하기라고 했는데, 그치? 근척값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반올림 결과가 0.8이면은 가장 작게는 얼마부터? 0.75부터 0.85는 들어가 안 들어가? 0.85는 안 들어가고 이 범위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반올림하여 0.8인 수를 나타내는 수직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거를 파악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림하기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어. 그럼 끝났어. 이것만 할 줄 알면 끝이야. 왜 끝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이 분수를 이제 갖다 쓰긴 할 건데 너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수 그냥 쓰면 좀 귀찮죠? 약분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15. 맞아요? 자, 15 곱하기 16, 5 먼저 곱해주면은 80이 되니까 240이네요. 봐봐. 그러면 240분의 네모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75. 누구보다 작아? 100분의 85보다는 작아. 이해되니? 아, 진짜? 이 문제는 요거 써내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반올림하여 0.8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부등식을 표현하는 거. 자, 일단 요거 약분 먼저 해봅시다. 이게 이제 4분의 3이고 20분의 17이니까 4분의 3. 여기 240으로 다 통분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셋 다 240으로 통분해 볼게요. 180.
12를 곱했으니까 12 곱하기 17 해야 되네. 17 곱하기 12 해야 되네요. 204예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거 통분하는 거였어요. 240으로. 이게 4분의 3이었고 20분의 17이었으니까 240으로 모두 통분이 됩니다. 됐나요? 어렵나요? 여기 흐름은 괜찮아요? 그러면 세야 될 게 180, 181, 쭉쭉쭉 203까지 몇 개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03 빼기 179. 이렇게 하면 개수는 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개수 세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1부터 203까지를 세서 180 바로 앞에 얼만데? 179까지를 빼주면, 전체에서 179까지를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나오죠. 이해됐어? 요렇게 세는 거야. 얼마니? 만약에 기하분수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이제 135랑 약분 안 되는 수를 또 걷어내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기하분수라고는 안 해서. 만약에 조건에 기하분수라고 붙었다면 이제 24개의 숫자 중에 135랑 약분되어지는 수 또 걷어내고 개수 세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 하나씩 더 덧붙을 때 우리는 심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씩 덧붙을 때부터 수학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페이지 34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를 풀 건데 잘 봐. 거꾸로 계산 다시 설명할 거야. 거꾸로 계산 다시 설명할 거야. 잘 봐. 덧셈과 뺄셈은 같은 상황 다른 표현. 곱셈 나눗셈도 같은 상황 다른 표현. 잘 봐야 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네모야. 다른 식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적해야 될 게 있어. 추적. 얘가 부분이고 얘가 전체야. 이해되니? 얘네 둘이 부분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전체를 동그라미로 나누면 세모가 되고 전체를 세모로 나누면 동그라미가 돼. 뭐야? 전체를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면 나머지 부분이 결과로 나옵니다. 읽을 수 있겠어? 이렇게? 저 중에 전체가 있고 부분들이 있는 거야. 조각들이. 이해 안 돼? 돼, 안 돼? 아니야? 됐어? 뭐야? 이게 언제 대답인지 모르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좋아. 덧셈도 마찬가지야. 봐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네모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들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동그라미 빼면 세모고 전체에서 세모 빼면 나머지 부분이 동그라미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6 나누기 네모는 4분의 3이라고 했죠. 맞아? 목표가 뭐야? 네모지. 자, 네모를 구할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전체와, 여기 봐. 전체와 부분이야. 이해돼? 전체와 부분이야. 고로 네모는 어떻게 구해? 거꾸로 계산이. 부분은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눈다요. 이걸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해요. 어떻게 많이 헷갈리냐? 네모는요, 선생님 4분의 3에 6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 진짜 의외로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해요. 아니라고. 단순히 거꾸로 계산을 해서 나눗셈이 절로 가면 곱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 나눗셈에서 전체야.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제 안 헷갈려? 어때? 괜찮아? 좋아. 그럼 이건 계산이야. 6 곱하기 3분의 4 약분 털고 8 끝. 됐죠? 자, 4번 갑니다. 안 합니다. 6번 갑니다. 안 합니다. 8번 가요. 안 합니다. 8번 어려웠나? 혹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겠는데 4, 6, 8번 중에 좀 했으면 하는 문제. 8번, 10번은 어때요? 그래요? 12번은요? 자, 정혜는 할머니 집에 갔어요. 정혜는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갔는데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거리가 24분의 1을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혹시 비율이라는 걸 이해했나요? 왜냐면 어쨌든 전체 길 중에 얼마, 길 중에 얼마 그걸 나타내는 게 비율로 나타냈죠. 전체 거리와 부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체의 24분의 1 이거 지금 비율 문제야. 맞죠? 나머지의 11분의 7을 기차를 타고 갔다. 걸어서 간 거리와 기차를 탄 거리를 뺀 나머지 23km는 버스를 타고 갔다.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거리? 어렵지 않아.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거 자체를 네모라고 해보죠. 자, 선생님은 거리를 있잖아. 요렇게 나타내는 거 좋아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별로 안 좋아. 이게 공학적인 표시야. 예. 아니, 공학적인 표시가 이래. 선생님이 이게 더 편해. 구분하기. 그랬는데 뭐 했어? 상황이 뭐야? 걷기. 그 다음 뭐야?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상황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걷기는 전체의 24분의 1만큼 걸었대. 맞아. 기차는 나머지의 11분의 7이야. 그러면은 기차는 여기가 23이고 나머지는 이거죠. 너의 11분의 7이야. 맞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스를 탄 거리는 24분의 23 중에 11분의 4겠죠. 이것도 이해돼요? 아니에요? 봐봐. 나머지의 11분의 7이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1분의 7을 뺀 11분의 4만큼이 여기 마지막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값이 23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됐나요? 그때 네모 구하래요. 여기만 좀 확대해서 써볼까? 약분하고 네모 곱하기 66분의 23을 해보면 23이래요. 네모 구하랍니다. 하나, 둘, 셋 이해돼요? 네모는 거꾸로 계산하면 23 나누기 66분의 23은 23 곱하기 23분의 66 약분하면 답은 그냥 66.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다음 단원 필수 예제 예습 없어요. 알겠어요? 대신 필수 예제 나머지 안 푼 거 포함해서 확인학습 문제를 이번 주에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이해됐죠? 선생님이 한 단원 지금 또 안 나간 거예요. 4단원 브레이크 한번 걸었어요. 아까 잔소리를 그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었으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 들었을 때 뭔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였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맞아요. 필수 예제 홀수번 좀 안 한 문제들을 풀어오세요. 이번 주 확인학습 때. 풀어와 보세요. 그리고 확인학습 숙제도 같이 해서. 대신 다음 주 이 월요일까지 할 숙제는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번 주에는 확인학습까지만 해올 숙제가 있어. 자, 넘어와서 혹시 할 문제 있으면 볼게요. 자, 37쪽 2번. 괜찮아요? 4번. 4번. 자, 4번은 요거만 하세요. 봐봐.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생각해 보자고. 이건 그냥 생각을 하면 돼.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1보다 크다는 건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1보다 작다는 건 세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1보다 작대? 그럼 무슨 얘기일까? 1보다 작다는 거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자, 7분의 2가 작아요. 얼마보다? 7분의 네모가 얼마보다 작아요? 5분의 2보다. 왜냐면 7분의 네모 나누기 5분의 2잖아. 맞아? 통분해 35분의 5 곱하기 네모는 작아요. 35분의 14보다. 네모는 1과 2죠. 이해됐어요? 아니야? 요거. 나눗셈이 1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기준. 6번. 근데 9째 계산한 결과값 대분수, 기하분수.